그 프린트 이제 8번을 풀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과 형성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211페이지 가시면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우리가 이제 그 먼저 가치의 형성 요인을 봐요. 무슨 요인을 본다?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일찍이라 그래서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이제 A 지역이라는, 그죠? 지역 요인에 있는 요 개별 물건을 감정평가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평가사는 먼저 봐야 될 게 그냥입니까? 일반적인 요인입니까?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냐면 사경행이라는 이 전체적인 그 전국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거예요. 그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사회적은 모든 게 인간 관련되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 행정적은 어떤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라는 자체가 인구, 가족, 가구, 공공시설도 사회적에 들어갑니다. 공공시설도 사회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형성, 자, 교육, 사회, 복지 들어가고, 거래, 사용, 수익, 간축, 양식 다 들어가는데, 정보와 촉진도 사회적이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여기 나왔었는데, 교통체계 상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린대요.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럼 이건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 혁신 산업 구조가 바뀐다든가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것은 그 안에 전가시킬 수 있죠. 지네들끼리. 그 세금 부담의 상태고요. 행정 쪽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세제라는 단어가 있죠. 세제는 조세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통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쪽이 바뀌는 겁니까? 행정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게 지역 요인이죠. 근데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개별적 요인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211페이지 가시면 의에 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얘는 세 가지가 일반, 지역, 개별적 요인이죠. 얘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유동성하고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서로 연관돼 있죠. 연관성이라는 거는 들어보시면은 자, 교통체계가 바뀌자마자 그 지역에 또 어떻습니까? 상권이 바뀌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투기가 발생하죠. 정부가 그냥 해요, 규제를 해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이슈화 되는 게 KTX라고 들어보셨죠? SRT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동탄역 들어보셨나요? 동탄역? 이 동탄역이 SRT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체계죠? 교통 체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그것은 일반적인 요인이고 그냥이야 내 지역에 영향을 줘. 그럼 동탄시가 영향을 줬죠. 중요한 거는 이 SRT가 가까이 있거나 먼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규제를 하잖아요. 투기 지역으로. 그러면 그냥이야 내 지역이 묶일 수도 있어. 그럼 행정적인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거든요.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발생시키는 요인에.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가격이 안 매겨지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바로 만나서 가격이 매겨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가시면은 가치의 발생 요인에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부동산이 앞에 생략됐고요. 부동산의 효용성이에요. 효용성이나 유용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 교통체계에 3번 출구가 들어가자마자 이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럼 주거용의 편리성이 효용성이에요. 그럼 효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럽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수요를 올려서 가격을 올리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상호 같이 결합이 돼야지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자, 지금 효용성은 맞는데 효율성 하면 된다? 안 돼요.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분배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효용하고 효율성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봐봐. 유용성만 있어야 돼? 희소성도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내부십니다. 1분 동안. 그죠? 그래서 유용성 있어요? 있어요.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유용성은 있죠. 근데 얘는 희소성이 없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희소성도 있습니까? 존재량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런가요? 다음 단에 또 갈게요. 그냥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있어야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치 발생 요인이고, 우리 부동산은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시켜야 가치가 발생해요. 물리적 이전이에요? 권리의 이전이에요? 네, 권리의 이전성까지 만족을 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있어야 된다.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럼 갈게요. 효용, 유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편익을 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은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야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야지만 가치가 발생하고,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불 능력이 동시에 구비된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도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가격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전성은 물리적 실체 이전이에요? 권리를 이전시켜요? 법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일부가 이전될 수 없다는 경우 시장가치 형성이 어렵습니다. 권리가 이전돼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갑돌이가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꾸 이제 얘가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그냥 물건 가져가. 근데 끝내야 돼요. 소유권 이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돼야지만 발생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사는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냥이야 장래가 가만히 있어야 돼? 장래를 파야 돼? 파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은 사경행위라는 자체는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죠. 자, 인구는요. 직접 지가 가서 인구 조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일반적 사경행위라는 것은 전체적인 인구라든지 어떤 교통체계라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통체계가 뚫려? SRT가 지나가네? 그럼 그냥이야 동탄역으로 가야 돼. 가서 그 지역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평가해달라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개별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정책도 봐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를 맡겼으면 그 지역이 투기적으로 묶였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이 정책성이라는 거는, 정책은 내가 임장활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국토부에서 발표됐죠. 그냥이야 이 안이 나왔어. 일반적인 사항을 보는 거죠. 맞나요?
근데 내가 재수없게 내가 평가해달라는 것이 투기 가열직으로 묶였어. 그냥이야 지역적 요인이야. 지역적 요인이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지역적 요인에서 내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이 열 수 있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부터 보는 거죠. 근데 형성 요인은 그냥이야 변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지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내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가한 것이지 편의성이 증가했다고 전철이 뚫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요인이 먼저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해주는 거지. 맞습니까? 거꾸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 그다음에 형발이 크다. 그다음에 형발. 무슨 발? 그럼 형이 뭐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형성 요인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죠.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적. 그럼 얘 4개와 얘 3개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일지계. 일반, 지역적, 개별적.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크지? 그래서 형이 발이 커서 일직계. 그럼 발이 일직계, 형이 일직계. 발이 일직계는 건 아니죠. 형이 일직계니까 발이 저거 하는 거지. 그럼 형이 일직계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씨 나도 초라하다 진짜.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 아까 8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3번이 정답이죠?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아까 공기는 유용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적성.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3번이 틀렸나요? 자, 효용은 유용성이죠. 인간이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이에요.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고, 자 4번에 가시면은 자 이전성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되는 견해도 있죠. 그렇죠? 자 형발이라고 했나요? 뭐가 뭐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 212페이지로 가셔서 가시면 가치의 재원칙 있죠? 그래서 오늘 진도 뺀 데까지만 갈게요. 다는 못하고요. 나가는 데까지만.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건 13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요. 평가사가 지 맘대로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법칙성과 지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넘기시면 채용의 원칙이 주가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채용의 원칙이 가장 주가 돼서 이걸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최고 최선의 이용이군. 이걸 기준으로 가요. 그 판정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되죠. 투기적인 이용은 안 되고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서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채택이 가능하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야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채용의 특수사항은 그냥 제가 하라는 거 중도적 이용으로 가볼게요. 장래 최고 최선의 이용이 가능한지 전까지 일시적인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게 뭐다? 중도적 이용. 투기적 보유라는 단어가 있나? 경제적 성숙하여 최고 최선의 이용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을 투기적 보유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가 있죠. 여기 한번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과 토지는 자 최고 최선의 이용의 주된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다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토지 분리 매각할 수 있고 독립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개발이 가능한데 이거는
초과토지처럼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시장 지역의 전형적인 용도에 필요한 정도로 초과 부가적인 부분이 있는 토지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초과토지, 없으면 잉여토지. 그래서 한 번 나왔고 그 이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은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대.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토대가 되는 원칙. 근데 미리 찍어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내부적에서는 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에서는 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특강을 했었을 때도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는 데까지만 갈게요. 변동과 예측 있나요? 자, 이건 토대가 된다는 거는 바탕이 돼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깔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안 변해요? 변해요?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변동입니다. 시점. 그래서 우리가 시점에 대한 근거, 변동. 아까 기준 시점 아시죠?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 변동. 근데 장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럼 만약에 장래라는 게 나오면 변동이에요? 예측이에요? 수익을 예측할 수 있죠. 그죠? 할게요. 자, 그럼 되게 쉬운 게 변동은 변한다는 게 나오고 예측은 예측한다는 게 나와요. 그럼 변동은 부동산 가치 형성률이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무슨 원칙이야? 시점 들어갔죠. 기준 시점 수용 나오면 이건 무조건 변동의 원칙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데 물리적 감가라는 건 금이 간 거거든요. 그냥이야 시간이 지나서 그래. 그래서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예측은 과거 현재입니까? 미래를 예측합니까? 수익이 생길 수 있죠. 수익하는 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래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박스에 내부적인 판정 있나요? 아마 여기까지 오늘 갈 것 같아요. 좀 더 안 하고. 외부적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균형에다 별표 쳤죠? 균형 유력합니다. 내부적. 제일 잘 나와요. 균형.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가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우리가 생산료로서 안에 있는 설계와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죠. 자, 그럼 기능적 감가가 나타났다. 자, 그럼 요거는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면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 지금 균형 보고 계시죠? 균형은 그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게 돼서는 외부 환경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여기 키포인트예요. 균형이고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및 토지용의 상태, 건물의 조화의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미리 가겠지만 외부적인 측면에 적합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오늘 이거 두 가지만 할게요. 적합 찾았어요? 적합. 그래서 적합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그러니까 적합은 뭐냐면 자, 시장 안의 주택입니다. 그럼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잘못됐습니까? 외부 환경이 안 맞습니까? 안 맞죠. 환경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치유가 안 되죠. 그럼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그러면서 자, 개별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해야 되죠. 지금 적합 보고 계시죠? 이 두 가지만 오늘 가져가세요. 더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 유력하게 오늘 가져가셔서 균형과 적합을 묶으세요. 묶으셨습니까? 나머지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이 있죠. 시장수에 적합해야 되고, 자, 이거는 외부 환경에서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제가 필기해도 좋은데, 자, 균형과 적합을 그냥요 바꿔내요. 그러면 단어가 틀려요. 그러면은 균형과 적합은 항상 중요한 것은 얘는 내부라는 게 들어가고 얘는요 외부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내부 구성 요소라는 게 들어가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그다음 얘는 내부 환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환경, 시장 수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기능적 감가가 나와요. 설계라 이런 거. 그럼 얘는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얘는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 바꿔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자 균형은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을 해요. 개별 분석으로 가는 거고요. 개별 분석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얘는 무슨 분석? 지역 분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적합의 지읒 들어갔죠. 이거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랑 연결되고요. 균형이 기억 들어갔죠. 그럼 이건 무슨 적 감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다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 키를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적합과 균형 제가 잡아드렸죠? 잡아드렸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거 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딜 또 잡아드리냐면 페이지 218 가셨나?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 있어? 지역의 밑에 적합의 원칙 있지. 지역의 밑에 두 번째 적합의 원칙 있잖아. 지읒 들어갔잖아. 그럼 지역 분석 나오면 무슨 원칙? 적합.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 이걸 미리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얘 두 가지가 떠요. 여기 가시겠어? 그래서 다 가져갈게. 균형은 외부, 내부. 구성 요소. 내부가 생략될 수 있어. 얘는 외부. 외부가 생략, 환경에만 나올 수 있어. 네? 알겠어, 이거? 근데 얘는 무슨 적 감가? 얘는 경제적 감가. 얘는 지역 분석. 그죠? 얘는 개별 분석, 얘는 지역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냥입니까? 이 안쪽이 잘못된 겁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는 거고. 얘는 주택은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시장 수요가 안 맞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기출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갖고 계시면 거의 다 시험 문제가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조금만 5분 남았으니까 자, 넘겨볼게요. 조금만. 아까 제가 균형까지만 했었죠. 넘기시면은 몇 개만 더. 자, 거기서 213페이지 가시면 기여 있어요, 기여? 기여. 기여도 내부적인 건데 기여가 선행하고 균형이 후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기여라는 거는 자, 기능적 감가만큼 7억으로 낮게 평가되면 지하주차장 설치해야 돼요. 기여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1억에서 7억에서 8억이면 하시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어요. 그럼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여의 원칙 찾으셨습니까? 그럼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합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인데 1억 들어가서 8억 받았어. 힘만 빠져. 생산비를 합친 게 기여도야. 기여도의 합을 보는 게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 구성 부분의 가치는 그것이 전체 부동산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건물을 증축할 때도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추가 투자를 봤을 때 빠져보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고 돼 있죠. 선행하는 건 왜 그럴까요? 기여가 맞으면 균형도 맞겠죠. 만약에 15억으로 평가됐다? 그럼 균형도 맞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다른 거는 쉬워. 수익 체증 체감이 있어? 수익이 체증에 체감할 수도 있어. 아까 집약한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넣으면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도 단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은 체증하다가 체감이라는 게 들어갔지. 그럼 수익 체증 체감밖에 없지. 한계점을 넣으면 균형점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정 밑줄, 추가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층수가 아까 집약 한계 층수를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공중에 대한 이용 가치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수익은 배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잔여법과 연관이 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경영까지 있다면 토지는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주고 자본은 이자를 주고 경영 이윤인데 토지를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배분하라는 거죠. 자, 임금은요. 잘 안 주면 단들이 이직할 수 있죠. 그래서 가변 요소에 배분하고 토지에 남기 때문에 토지 잔여 나오면 수익 배분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토지의 가치는 지대는 생산 요소 결합에 의해서 발생된 총수익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용을 공제한 잔여 수익이 토지로 갔죠. 그래서 답이 토지 잔여법. 이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분? 수익 배분의 원칙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기여와 수익 배분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자, 이건 기여예요. 이건 뭐라고요? 근데 만약에 수익 배분은 수익을 배분시키죠. 그럼 그냥이야 나눠줘야 돼. 나봐봐. 이거 뭐야? 이게 배분이야. 그죠? 이건 뭐야? 기여야. 이거는 배분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이 기여랑 배분이랑 달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균형과 적합을 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 외부적인 적합에서 외부성과 경쟁의 원칙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